자, 7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인 가구의 소득 200원짜리인데 현실 계리가 정신병을 만드는 거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좀 멘탈 안 좋은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남자도 좀 많이 있고 여자분도 너무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많아 여자분들은. 요즘에 뭐 대한민국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거의 대세라고 보면 돼. 쉽게 말해 혼자 사는 분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혼자 이제 원룸이나 이제 오피스에 사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뭐 혼자 사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 다수의 혼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넉넉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돈 좀 많이 벌면서 혼자 사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게 통계에 보시면 1인 가구 중위소득이 높지 않습니다. 올해 좀 높아졌는데 한 230만원 정도 됩니다. 세금 떼면 한 200만원 조금 넘는 거야. 뭐 이 돈 가지고 혼자 살려면 혼자 살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돈 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고 그 돈 가지고 미래 대비하는 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혼자 사는 분들은 앞으로 계속 쭉 혼자 살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혼자 살려면 일단 돈이 많이 필요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벌어가지고 안 돼요. 근데 지금 많이 못 벌어요. 혼자 사는 분들 다수가. 특히 여자분들은 1인 가구 중에 많이 버는 분이 없습니다. 사실상 200 이하 버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자분들은 또 골고루 이렇게 분포돼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대도시에 몰려 있어요. 특히 수도권과 이제 서울에 몰려 있어.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자취하는 분들, 보통 1인 가구는 자기 집이 없습니다. 절대다수가 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다수가 월세입니다. 월세. 남자도 월세 사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소득이 적음에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월세를 사는 분들이 많아요. 수도권에 자취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월세 부담이 상당합니다. 웬만큼 벌어도 월세 나간 돈이 아까워요. 거기다가 월세만 비싼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물가도 비싸. 밥도 비싸고 뭐 이용하는 것도 비싸요. 그러니까 월세가 비싸다는 건 그만큼 그 주변의 상권이나 인프라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 주변에 음식점도 많고 뭐 즐길거리가 많다는 건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게 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유리하려면 돈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는 분들은 이제 인프라 비용에 돈을 많이 쓰게 돼. 확실히 1인 가구로 사시는 분들이 음식을 잘 안 해 먹어요. 배달 음식 많이 먹어. 그러다 보니까 뭐 월세 배달비까지 내고 나면 200 가지고는 생활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축이 안 돼. 생활도 좀 버거울 수 있어 이게.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 중에 이제 자신의 벌이로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이 아마 대출 받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자분들 중에 자기가 버는 게 적은데 씀씀이가 조정이 안 되는 분들 아마 마통 뚫고 쓰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 자체가 문제 있는 겁니다. 혼자 살려면 더 악착같이 살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자 사는 분들은 더 열심히 사셔야 되고 미래 대비 같은 것도 꼼꼼히 해야 되는데 현실은 안 그래.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데 이 씀씀이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이지가 않으니까 나이 먹고도 월세 생활을 피하지 못한다거나 궁핍하게 사는 분들이 많아.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앞으로 혼자 사는 여자분들 중에 절대 다수는 계속 혼자 살아야 돼. 이게 쭉 혼자 사는 거야. 결혼은 꿈도 못 꿔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이제 모아놓은 돈이 없어. 모아놓은 돈이 없는 여자를 누가 데리고 삽니까? 남자 입장에서.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집값 비싸잖아요. 맞벌이 해야 되고 그 자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월세 시작할 수 없잖아요. 결혼하면서. 그리고 둘이 살려면 원룸 가지고 안 되잖아. 근데 자신은 가진 게 없는데 남자한테 뭐 아파트 가야 된다 얘기하면 누가 본인 같은 여자와 결혼할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 생각을 해야 돼. 여자분들 일하는 그 일자리는요 나이 먹어서까지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돈을 더 열심히 모아야 돼.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아 이게. 그래서 1인 가구 사는 분들 중에 넉넉한 분들은 별로 없다. 특히 여자분들 중에 절대 다수는 넉넉하지 못하다. 벌이가 적다. 저축을 못한다. 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나중에 나이 먹으면 문제 되겠죠. 문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여자분들은
소득이 많이 증가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건 서울 가도 마찬가지야. 뭐 지방보다 조금 더 벌긴 한데 엄청나게 많이 버는 분들은 별로 없어. 그리고 여자분들 보통 40대가 되면 소득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줄어듭니다. 예, 줄어들어요. 소득은 줄어드는데 그 사이에 물가는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어릴 때는 돈이 없으니까 월세도 살 수 있어. 근데 어떻게든 커리어 쌓아서 돈 열심히 벌고 그리고 돈을 어떻게 모아야 돼요. 모아서 월세방을 탈출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월세 나가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나 여러분? 근데 평생 월세로 사실 거예요? 그 월세 돈만 아껴도 그 나간 돈 다 합쳐도 웬만한 전세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뭐 젊을 때 능력이 부족해도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악착같이 모아서 나이 먹어서는 내 보금자리 마련해야 돼.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혼자 사는데 넉넉할 만한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진 집 한 채 마련해야 됩니다. 물론 서울은 빡시겠지만 지방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주공간이 중요해집니다. 그 원룸에서 아무리 뭐 5평 6평짜리 살아봤자 공간 확보해봤자 그 평수가 제한적이잖아. 뭐 얼마나 확보하겠습니까? 적어도 혼자 사는데 좀 여유있게 살려면 실평수 한 15평은 돼야 되거든요. 그 정도는 마련해야 돼. 물론 서울 같은데 그 정도 마련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돼야 내가 살면서 뭐 좀 취미생활도 하고 내가 좀 소장하고 싶은 물건도 좀 모으고 가구도 좀 들여놓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꼴랑 5평 6평짜리 그 원룸에서 행거 설치하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 살면 집이 계속 늘어납니다. 생활상이 늘어나. 근데 집이 좁으면 살아가기 불편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집이 좀 우울합니다. 사람이 활동방이 좁다 보니까 게을러져요. 그리고 집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좀 보다 넓은 집으로 나와야 돼. 물론 엄청나게 넓은 집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못해도 한 15평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집안에서 뭔가 하죠. 뭐 나이 먹으면 사람 만날 것 같아요? 만날 사람도 별로 없어. 적어도 내가 집세 나간 돈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 먹어 월세 살면 그만큼 서글픈 게 없어. 근데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금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뭐 남자도 그런 분도 있겠지만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상당수야. 그럼 결혼도 못하고 나이 먹어서 돈은 모이지 않는데 계속 월세방을 전전한 내 모습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월세 낼 때마다 이제 부담이 되고 거기다 내가 혹시나 아파버리면 일을 못하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분들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시라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테크 어쩌고 하던데 그런 말 하는 애한테 그러면 중고 가방 어떠냐고 하면 엄청 기분 나빠할걸? 지가 30초만 다른 입장 대입해봐도 중고로 팔릴 리가 없는데 사실 여자분들이 명품 가방에 좀 돈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 근데 가장 강가가 심하고 돈 낭비를 생각하는 게 나 여자분들 그 명품 가방 쓰는 거 생각하거든요. 사실 명품 가방이 겉으로 봤을 때 예뻐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실용성은 떨어지잖아. 실용성은 오히려 백팩이 낫지 않나요? 저는 명품 가방 맨 여자보다 에코백이나 백팩 맨 여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왜냐 굉장히 좀 실용성 있고 좀 허영심 없어 보이잖아요. 네. 요즘에는 근데 에코백이나 백팩 맨 여자가 별로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를 좋아하는 명품백은 사실 많이 넣지도 못하고 들고 다니기 불편하잖아. 그리고 비싸게 주고 샀지만 나중에 뭐 되팔기도 힘들고요. 그 샤테크라고 했는데 명품 테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야. 가진 게 없는데 무슨 명품 테크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분들 그 좋아하는 명품 가방 중에는 그 테크할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보통 명품 테크는 어떤 거 많이 하냐면 보통 시계를 많이 해요. 시계. 남자들 좋아하는 시계. 시계는 아니면 이제 나이키 운동화 중에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명품 테크할만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진 것도 없는데 시계 하나 올인할 수 없어요. 보통 남자분들 중에 뭐 나이키 그 샤넬 루이비통 이제 콜라보한 거 이제 그 에어포스 원 그런 게 한 500만 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거는 이제 돈이 쪼들린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합니다. 그거 사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명품 테크에서 돈이 오르는 게 있어. 물론 여자분들 백 중에서도 오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왜 명품가 메고 다니까? 본인들이 이게 소장 가치가 있으려면 메고 다니면 안 되잖아. 메고 다니면 여기저기 긁히고 먼지 묵가면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맞잖아요. 보통 명품 같은 거 택하려면 관리 잘해야 되잖아. 곰팡이 피면 안 되고, 상자 같은 거 스크래치 나면 안 되고요. 풀박으로 다 소장하고 있어야 되고, 관리 잘해야 돼. 근데 늘상 메고 다니면 관리가 잘 되겠냐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나 여자분들 가방 가지고 테크 해가지고 돈 많이 벌던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어. 오히려 시계 같은 걸로 이제 테크 해가지고 구입가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명품 가지고 테크 해가지고 돈 많이 벌던 얘기는 없고 돈 날렸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결국 명품 테크 같은 것도 본인들이 능력이 좋아서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돈이 쪼들리고 얼굴 바쁘게 무슨 테크야, 안 그래요? 오히려 억지로 그 명품 같은 거 샤넬 가방 샀다가 매달 나가는 카드 이자 나가는 게 더 아깝겠다, 그게. 맞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자분들 그 명품 가방 사는 분들 중에 신용카드 알고는 사는데 얼마나 있을까? 일시불로 구입한 사람도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신용카드 그 있지 않나? 그래서 백화점 명품 매장 가보면 뭐 나와 있습니까? 그 신용카드 있죠. 뭐 비자나 아니면 마스터카드, 아니면 롯데카드, 삼성카드 뭐 나와 있냐면 뭐 롯데카드 무이자 6개월 할부 가능, 뭐 10개월 할부 가능 나와 있잖아. 그거 왜 그러겠어? 명품을 사는데 신용카드를 할부로 구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 맞잖아, 여러분. 그럼 명품 매장 누가 방문할까? 젊은 여성들이 방문하겠죠. 그럼 젊은 여자분들이 명품 가방을 살 때 할부를 많이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보통 명품 가방 할부로 하면 막 12개월, 아니 18개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몇 개월만 무이자고 나머지 유이자라는 거야. 신용카드 여러분 금리 센 거 아시죠? 그럼 이게 테크가 맞을까, 이게? 신용카드 금리 장난 아닌데. 이거 제때 못 내는데 이게 테크가 맞을까요? 인생 망하는 테크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혼자 사는 분들 지금 뭐 명품 가방 사고 여행 다닐 때가 아니야. 본인이 미래를 걱정해야 돼. 그분들 중에 결혼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 거며, 나이 먹어서도 돈 제대로 많이 버는 사람 얼마나 될까? 그런 분들 나중에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거기다 월세 못 내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사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